네, LH 직원 투기 의혹 두고 국민들의 공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도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 어느 정도의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보완될 건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처음에 기자회견했던 게 3월 초였거든요. 지금 거의 뭐 보름 정도 상황에 어마어마하게 파급 효과가 커져버렸어요. 워낙 그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거의 기억들이 다 누구나 들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꼭 LH뿐만이 아니라 뭐 고익이든 아니면 뭐 직위 고하를 떠나서 뭐 부동산을 가지고 관직에 있거나 해서 정보를 알아서 누구는 돈을 벌었네, 누구는 못 벌었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얘기들인데 네. 그게 어찌 보면 한꺼번에 좀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어났던 현상보다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 제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두둔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진짜 막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뭐 투기를 성공한 그런 사례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조금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심리에 깔려 있었던 기존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LH 건을 계기로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했고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 내놨습니다. 네. 큰 줄기는 두 개 같아요. 그러니까 농지 관련된 취득과 관련해서 뭐 제도 같은 것들을 개선하겠다, 보완하겠다, 강화하겠다는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관련된 직원들, 이 해당 기관의 직원들, LH 직원 포함해서 실사용 목적 아닌 경우에는 토지 구매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제약 그 실사용 목적 아니면 아예 구입만 하는 걸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겠다라는 게 LH공사 측의 내부 지침으로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라고 하죠.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이 국민들의 LH라는 게 주택하고 토지를 가지고 네.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국토를 개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지는 그게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한 지식을 얻는 것 자체를 그 지식을 가지고 영리의 목적에 쓰겠다는 것 자체가 네. 발상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뭐 일각에서는 너무 뭐 사회주의 어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그것까지 막는 게 타당하느냐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네. 직업의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그런 식의 어떤 조치들이 이제 금융 관련 업종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예. 네. 근데 땅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게 액수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못을 박았으면 네. 좋겠는데 네. 이게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친척 명의로 한다거나 네. 이 부분은 좀 잡을 수 있을지 막을 수 있을지. 그거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 예. 아니 그렇게 막더라도 차명으로 사면 못 막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리는 금융과 관련한 부분들 현금에 그 오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거의 투명해졌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뭐 이체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금 액수로 몇백만 원만 오고도 바로 다 돈의 흐름을 보면 네. 그래서 땅을 사는데 필요할 만큼의 자금을 남들이 모르는 상황에 만들어서 그거를 차명으로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네. 그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은 맞기는 맞겠지만 1차적으로 금지시키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법이 허술한지를 몰랐어요. 뭐 바꿔야 되고 어떤 걸 손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좀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업무상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 내지는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 이거를 이용했을 때 이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부 정보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연이라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말았어요. 1차 조사 결과 아니 14,000명을 조사했는데 20명밖에 안 나왔다더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화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네. 이 분야에 관해서 터지다 보니까 조금 나왔으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나왔는데 못 믿으시는 쪽으로 터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 보세요? 오늘도 이제 압수수색 이제 광명호 시행과 관련해서 또 이 뭔가 지금 처음에 수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또 그 밖에 관련된 심지어 이제 지자체의 의원들에 관한 부분들도 수사를 하겠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부분들도 보도는 됐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고 했는지는 요즘에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거 말고도 지금 그 20명 앞서서 이제 LH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한 부분들의 어떤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렌식 수사,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업무용으로 썼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혹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자금을 내지는 그 정보들을 주고받았던 내역이 있는지를 그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는 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건 검찰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한다는 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애초에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게 애초에 검찰은 올해부터는 이 분야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라면 특검밖에 답이 없는 거였어요. 그거를 검찰에 왜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치적인 공세의 목소리였지 네. 현실적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아니 왜 멀쩡하게 검찰 놔두고 검찰을 수사해서 배제시키냐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네. 마치 그게 잘할 수 있는 검찰을 빼놓고 일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타당한 공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특검에서 조사할 만큼의 법적으로만 봤었을 때 무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예.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높다라면 특검밖에는 사실 발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긴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블라인드에다가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는 글을 올렸던 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블라인드 자체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 암호화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 원래 운영자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뒤지는 방법으로는. 네. 그러나 그것과 또 우리가 상당히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경찰의 추적 기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처음부터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이진 않고요. 네. 블라인드라는 곳에 이 LH 직원이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을 것도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의외로 또 그 압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투기를 통해서 이 직원들이 얻었던 이득 다 환수해야 된다고요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단 불법적인 정보 투기였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지 불법적으로 투기를 했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가 불법 투기도 있고 합법 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신도시를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이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장관이 굉장히 여러 문매를 맞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용된 데보다 그 옆에 주변 땅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확히 투기를 하려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 왜냐하면 수용되는 건 그냥 시가의 한 10% 원보상이고 정도. 그냥.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묘목 같은 걸 많이 심었다라고 해도 그것도 액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서 어쨌든 업무로 인해서 얻은 비밀 내지는 정보를 이용해서 얻었다는 게 확정이 되면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아예 땅 자체의 가격을 땅을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면. 네. 국회가 지금 관련된 법안들 여러 개 36개나 지금 내놨다고 합니다. LH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거 발의만 해놓고 나중에 또 이거 통과 안 되면 그냥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한 가지 큰 부분은 말씀드린
지금 현재는 업무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거 네. 굳이 필요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정도로는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하는 게 안 된다고만 했다 그러면 그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예. 다 그냥 LH 공사 내부 정보 직원이니까 LH뿐만 아니라 뭐 국토부라도 마찬가지로 내부 정보를 어떻게든 자기가 업무 중에 알았든 아니면 친한 동료에게 알았든 그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것부터 막아야 되고 그리고 법정형도 높일 필요는 있다. 그게 이제 더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 몰수인데 심상정 지금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배, 3배 정도까지 징벌적으로 추가로 오히려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 이 정도는 저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36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동소이하게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환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소급 부분은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급해서 법을 바꿔서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 거의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소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거. 예. 한때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공 개념 부분도 네. 상당히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이거에 지금 이 개념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우리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만큼 국유지가 부족한 나라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이미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어떤 이유였는지 다 팔아버렸던 거죠. 민간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투기 문제 같은 것도 매번 신도시가 됐든 뭐 도로 하나 깔려도 문제가 이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